예,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를 했죠. 하지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임기가 6월 말까지여서 그럴까요? 버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나 당대표 당권 이런 거 욕심 없어 라고 하는데 거의 매일 일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유가 뭘까요? 먼저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임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을 하셨지만은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대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원내대표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인데 후임 원내대표가 신임 비대위원장을 지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당대회를 여실지도 그런 부분 포함해서 다 월요일 날 추가 논의를 할 것입니다. 제가 어찌됐든 임기를 마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새로운 비대위가 들어설 텐데 그 비대위는 아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임기는 6월 30일까지 되어 있지만 그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반성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반성하겠다. 그리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6월 30일까지니까 얼마 남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어쨌든 대선에 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40%를 넘게 받은 것이 젖잘싼지 아니면 참패인지 말들은 엇갈리지만 어쨌든 졌잖아요. 진 거죠. 근데 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사퇴를 안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미스테리예요. 왜 그럴까? 진 거는 진 거고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선 패배의 책임을 누가 아무도 안 지고 있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했다면서 계속 업무를 봐요. 이게 사퇴가 맞는 겁니까? 그러면 언제 원내대표가 뽑힐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시간 자꾸 질질 끌다가 그러면 6월 30일 날 같이 그만둘 겁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보거나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퇴를 했으면 깨끗이 물러나야 되는 거죠. 업무를 왜 자기가 계속하고 있습니까? 말만 사퇴고 실제 행동을 옮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래요. 거취를 9일 날 결정한다는데 본인은 명확하게 물러난다는 얘기도 안 해요, 지금. 30일까지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태도도 보이고 있고요. 이렇다고 하면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이 국민의힘은 대체 대선 패배에 대해서 국민 앞에 무슨 책임을 졌습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의 입장도 너무 황당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빨리 반성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가지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친윤그룹은 아직도 건재하게 살아있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할 수 있을까? 대단히 의문스러운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 사의 표명한 적 없다. 개혁할 부분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 과제들을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지 물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좀 더 남아서 개혁 과제를 처리해달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 입장,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국민의힘이 이 뒤늦은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사과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시작은 오늘 어제 시작을 했고 오늘 또 사과 이어지고 있고 몇 명이 돌아가면서 사과를 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자, 사과 릴레이, 사과 챌린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졸속의 탄핵 소추를 열어버린 점, 그리고 스스로 탄핵 반대의 낙인을 찍어버린 점, 그래서 대선 패배로 이어진 점,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건 의원들께서는 많은 결심을 하실 겁니다. 예. 어제 박수민 의원이 저한테 우리 최영도 를 지목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선택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제가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동료 의원들이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사흘째 나흘째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사흘째 나흘째 계속해서 사과를 하겠다. 저렇게 엎드려 큰절도 하고요. 계엄은 명백한 잘못이다. 계엄이라는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것도 역할을 못했다라고 하면서 사과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이런 것들을 대선 과정에서 경선 전에 또는 경선 과정에서라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래서 말입니다. 사실 이런 움직임이 대선 전에 또 대통령 비상계엄 전에 있었다면 대통령의 어떤 저런 뜬금없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참 모르겠습니다. 뒤늦게나마 저분들이 일단 사과하는 것 자체는 뭐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예. 볼 수 있는데 정말 사과를 해야 될 분들은 여전히 말이 없어요. 누굽니까? 자, 보시면 알겠지만 당시에 중요한 당의 어떤 권력을 잡고 있는 친윤 그룹들, 자,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 쓴소리 하지 않고, 자,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에도 결국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매일같이 한남동 가서 시위를 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선거 막판까지도 결국 그게 당의 뿌리다. 탄핵 반대가 당의 뿌리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사퇴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 예.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탄핵 반대 당론이 여전히 있잖아요. 예. 이걸 반드시 본인이 바꿔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윤상현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건드리면 당의 뿌리를 지금 없는 거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사과도 하지도 않아요. 근데 정작 이제 이 어쩌면 좀 책임이 없는 분들이 이제 사과를 하는 것인데, 결국 이 흐름 자체가 가장 어떤 면에서 권력을 행사한 분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국민들 앞에 나서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여전히 다음 당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나경원 의원 본인 뭐 대통령 전화 그렇게 자주 받고 그렇게 용산 저 앞에 가서 그렇게 시위도 하시고 했는데 뭐 지금 사과한다는 이야기 없지 않습니까? 뭐 지금 권성동 의원 마찬가지고요. 윤상현 의원 마찬가지고 심지어 지금 김문수 전 후보까지도 본인이 사실은 이 대선 기간 중에 한 번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연한다는 이야기 안 해놔놓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전연 안 했냐? 그 당의 문제다라고 지금 당의 책임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에 김수환 추경이 살아계실 때 했던 운동이 있습니다. 내 탓이요 운동이거든요. 예. 그 운동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저 운동 자체가 국민의힘의 내 탓이요 운동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과연 그렇게 이어지게 될지요. 다음 사과하는 사람은 지목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자, 박수민, 최영두 의원에 이은 다음 사과 챌린지에 참석할 의원은 누군지 저희가 파악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